야, 간슬게 40쪽에 보시면 조유한의 채척전이 나왔어요. 채척전은 한번 슬쩍 다른 부분이 있고 전쟁과 관련된 거네. 그럼 우리가 또 전쟁 문학 체크 좀 해줘야 되는데 수특 301쪽에 소대성전이 나왔는데 요 놈은 우리가 다루지를 않았어요. 그죠? 소대성전을 자세히 다루지 않았다는 얘기야. 다루기는 했는데 자세히 다루지 않았어. 그래서 요것도 오늘 해볼게. 당연히 주인공은 어떻게 했어요? 소대성이 주인공이겠지. 소대성이. 우리 책에는 실전학습에서 301쪽부터 해서 좀 다소 길게, 제시문이 엄청 길게 좀 나와 있어요. 문제는 세 문제밖에 안 실렸지만 아주 길게 나왔네. 자, 그러면 소대성전에 우리가 첫 번째 할 것은 전쟁문학이죠. 전쟁문학. 그래서 군담소설, 전쟁 싸우는 걸 우리가 군담소설이라고 하는데 군담소설의 유형을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싸우는 내용의 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첫 번째는 창작 군담소설, 우리나라 고유의 창작 군담소설이 있는데 이런 거에 해당되는 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 소대성전, 이 얘가 소대성전입니다. 소대성전. 그 다음에 또 뭐 있을까? 유충열전, 이런 것들. 유충열전, 이런 것들이 순수 우리가 창작 군담 소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소대성전에 나왔으니까 저 유충열전이라든가 다른 작품도 좀 점검을 좀 한번 해볼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역사 군담 소설입니다. 역사 군담 소설인데 이런 건 주로 우리 역사의 좀 어두운 면들, 예를 들어서 뭐냐면 병자호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청나라에게 완패를 했죠. 임진왜란은 일본 놈들한테, 그죠? 그런 것들을 다뤘습니다. 그 역사의 기록이라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그 진놈들에 대해서 보복을 하는 거야, 문학적으로. 그러니까 일종의 이거는 어떤 민족의 자긍심을 고취하려는 이런 의도가 깔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민족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싶은 그런 의도가 살짝 깔렸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대표적인 예가 바로 뭐냐면, 우리 수특에 나왔던 박시전. 수특의 박시전 있죠. 그 다음에 수특은 나오진 않았지만, 임진록 같은 거. 차이점이 있다면 박시전은, 위인이 박씨 하나야. 근데 임진록은요, 여기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순신도 있고요. 하여튼, 임진왜란 때 여러 활동했던 다양한 주인공들이 많아요. 엄청 많이 들어있다는 거. 이런 것들이 역사 군담 소설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어. 임경업전도 마찬가지고. 다음 세 번째는 번역 군담 소설인데 이놈은 시험에 안 나온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번역 군담 소설인데 예를 들어서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대. 그죠? 조자룡전도 있고요. 있는데 이건 안 나와요. 우리 것도 많은데 뭘 이런 것까지. 그죠? 그래서 요 놈은 일단 우리가 안 나온다고 보고 1번, 2번 정도 체크하면 되겠고, 그 중에서 이제 역사 군담 소설은 민족의 자긍심을 고취하려는 그런 면이 좀 보였다라면 어떤 전쟁의 어떤 아픔을 표현했던 것들이 있죠. 그죠?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할 게 좀 어디에 넣기 좀 애매한데 최척전 같은 경우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 EBS에 실렸던 거 최척전 실렸고요. 그 다음에 적벽가, 그죠? 이런 것들은 어떻게 써요? 어떤 전쟁을 사실적으로 기술했죠. 전쟁을 사실적으로 기술해서 전쟁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커다란 피해를 준다라는 어떤 부정적인 메시지를 줬던 그런 특이 케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현재 우리 EBS에 등장한 것들만 체크를 좀 한번 해보면 소대성전 등장했고, 박시전 등장했고, 그 다음에 전쟁을 사실적으로 제시해서 사실상 전쟁이라는 것 자체가 민족에 고통을 준다는 거, 특히 백성에게 고통을 준다는 데 초점을 맞췄던 최척전 등장했고, 적벽가도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건 요 소대성전하고 그 다음에 적벽가 입에서 나온 것 중에선 저 두 개라 초점을 좀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 좋아. 두 번째, 전체 한번 해보자. 소대성전.
우리가 원칙적인 시험 문제 만드는 약 한 9,700자 정도가 넘쳐요. 이건 소대성전은 책을 보시면 무려 그냥 2페이지 절반에 해당하는 만큼 나왔어요. 그만큼 아마 자세히 나타났나 봐. 우리도 조금 장면을 좀 끊어서 시험에 나오는 부분을 자세히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한 5장면 정도를 좀 나눠볼게요. 5장면 정도. 자, 처음부터 한번 해볼게요. 처음에 병부상서 소량입니다. 병부상서 소량. 자, 소량은 이름입니다. 얘는 병부상서를 지냈었고요. 늦도록 자식이 없어요. 늦도록 자식이 없네. 늦도록 자식이 없어요. 자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소량이 청룡사라는 절에 갑니다. 청룡사 노승에게 시주를 합니다. 시주를 하네. 그래서 우리가 뭐 이런 거 늦도록 자식이 없어서 이런 절이라든가 그 종교단체에 이렇게 기원을 하는 걸,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시주하는 걸 바로 기원한다죠. 자식을 기원한다 해서 기자 모티프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자 모티프. 그러니까 기는 기원하다, 자는 자식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 고전 소설에 저런 것도 많이 나타나는데 늦도록 자식이 없어서 뭐 천지신명께 비유로도 좋고요. 아니면 뭐 절에 가서 비유로도 좋고 어쨌든 간에 이렇게 자식을 기원하는 모티브가 나왔네. 요거 기는 기원하다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기원하다. 그 다음에 이 자는 자식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 고전 소설에서는 꼭 자식이 태어나죠? 그래서 태어나는 애가 바로 뭐냐면 소시니까 소대성이 태어납니다. 소대성이. 근데 소대성은요, 사실은 원래 동해용왕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적강 모티브까지 이용된 거죠. 얘는 원래 동해용왕의 아들이야. 아들이 적강했습니다. 적강했으니까 적강 모티브, 죄를 짓고 땅으로 내려오는 거야. 이따가 소대성이랑 그 다음에 누가 만날 거냐면 채봉이랑 결혼을 할 거거든요. 이채봉과 결혼하는데 이채봉도 이진이라는 승상의 막내딸인데 얘도 하늘에서 적강한 겁니다. 그러니까 두 선녀, 걔는 선녀고 얘는 동해용왕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둘이 만나는 적강 모티브가 있다. 그 다음에 우리 제시문이 지금 여기 소대성이 태어난 요 부분인데 여긴데 제주가 많습니다. 비범한 제주를 가져요. 비범한 제주. 그래서 어렸을 때도 어떻게 책을 이미 다 띄고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제시문에서는 이걸 뭐라고 했냐면 제주가 많은 남자라 해서 아예 비유적인 표현이 있더라고요. 기남자라고 얘기를 해버렸어요. 제주 많은 남자겠죠? 자, 그게 우리 책에서는 어디 정도에 있냐면 302쪽에 네 번째 줄에 이렇게 나왔네. 자, 이렇게 이게. 그러면 지금 소대성이라는 애가 정말 능력도 많고요. 10살이 채 안 돼서 책도 다 읽고 사서삼경 다 띄고 난리가 납니다. 재주가 엄청 많다는 거죠. 비범한 재주. 그런데 문제는 이 소량이 이런 재주가 많은 것을 좋아하지가 않아요. 걱정이 막 늘기 시작합니다. 희한하네요. 왜 소량은 소대성을 보면서 걱정을 하냐면 이 소량은 흥진비례라는 이 사자성어를 여러분 이야기를 합니다. 흥한 게 나아가면 슬픔이 올 거라고요. 그죠? 흥한 게 나가면 슬픔이 온대요. 그러니까 아들이라는 애가 능력이 출중하죠. 능력이 출중하면 흥한 게 나왔죠. 그러니까 곧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 걱정이 한도 끝도 없이 커집니다. 걱정이 한도 끝도 없이 커졌어요. 그래서 자식이 똘똘하고 아주 훌륭한 능력이 있다는 건 또 좋긴 한데 한편으로는 막 걱정도 됩니다. 왜냐면 흥진비례니까 항상 소량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이고 이게 말이 시가 됐나요? 흥진비례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이 슬픔은 소대성 쪽에서 발생한 게 아니라 소량 쪽에서 발생해요. 그래서 소량이 죽어요. 그래서 뭐냐면 소량이 죽어요. 소량이 죽게 됩니다. 소량이 죽고 나서 그 다음 어떻게 했어? 소량의 엄마가 아니죠. 부인이죠. 그러니까 소대성의 엄마죠. 죽어요. 그래서 결국 뭐냐면 얘가 10살에 고아가 됩니다. 고아가 돼요.
그러면 아빠 말이 맞네. 그죠? 소대성에게도 흥진 비례네. 능력치가 많은데 부모가 다 잃어버려서 10살에 고아가 돼버린 거야. 10살에 고아가 돼서 이제 아버지의 제사를 3년상을 치릅니다. 뭐 당연한 게 있어. 3년상을 치러요. 그래서 3년상을 치르고 3년상을 극진하게 치르고 나서 가산이 탕진합니다. 집안 자체가 이제 돈이 스물스물 비기 시작해요. 그래서 노비들에게 돈을 나눠주고 자기는 약 은 50만 양인가 50냥인가 그것만 갖고 집을 나갑니다. 자, 여기가 이제 첫 번째. 여기서 이제 집을 나간다. 다음 두 번째 장면을 볼게요. 이제 소대성은요, 10살에 고아가 돼서 3년상을 치렀다고 그랬죠? 약 한 13살, 14살이 된 거야. 바깥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바깥에 나가서 은 한 50냥 정도를 가지고, 다른 일을 하면 먹고 살지 않겠어? 뭐 이런 생각을 했나 보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들린 곳이 주막집에 와요. 주막집에 70 먹은 주인이 있더라고요. 근데 주막집에서 자려는데 자꾸 옆에서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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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그래서 소대성이 물어봅니다. 아, 할아버지는 왜 이렇게 우세요? 내가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장례를 치를 돈이 없어. 그래서 이렇게 우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소대성이 봤더니, 진짜 70 먹은 할아버지가 엄마에 대한 또는 부모에 대한 저 효심이 좀 대단하구나. 그래서 효심에 감동합니다. 효심에 감동을 해요. 그래서 소대성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 은 50냥을 다 줍니다. 그러면 뭐야? 장례 비용을 제시하네요. 장례 비용을 주게 됩니다. 그랬더니 주막집 주인은 어떻게 해서 그러면 이름이라도 어떻게 안 갚으셔도 되니까 장례 꼭 치르세요 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막집 주인은 감사함을 표시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도 집도 다 정리하고 갔고 그나마 가지고 있는 돈도 다 써버렸죠. 그러니까 이건 자신이 좀 자초한 일입니다. 안 주면 돈을 갖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뭐를 선택한 거야? 유리걸식을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올해 EBS에서는 여기에 초점을 뒀더라고요. 이 소대성이라는 애가 유리걸식 하지 않아도 된단 말이야. 유리걸식은 바깥에 떠돌면서 밥을 빌어먹는 거거든요.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지가 선택했죠. 그래서 11번 보기 박스에 보시면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서 자의가 반영됐다 하면서 어떤 영웅으로서의 인품 이것을 부각시킨다. 이 선택이 바로 영웅으로서의 인품을 부각시킵니다. 인품을 부각시키는 장치로 썼다. 여기다가 초점 포인트를 뒀더라고요. 자, 이제 이 상태에서 이제 떠돌죠. 그래서 때로는 다른 사람의 일거리도 해주기도 하고요. 목동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이런 역할들 합니다. 그런데 이쪽에 이승상이라는 새로운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승상 승상의 자리고요. 이름은 이진입니다. 이진이야. 이름은 그리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이진이 삼남 2녀입니다. 삼남 2녀인데 다 시집장가들 다 잘 갔어요. 근데 하나 막내딸이 못 갑니다. 아까 막내딸이 채봉이라고 그랬죠? 근데 얘가 이진이 꿈을 꿉니다. 한동안 꿈을 꾸는데 그 꿈 속에서 뭐가 나오냐면 청룡이 하늘로 싹 올라가는 모습을 봅니다. 청룡의 비상 하늘로 싹 올라가는 걸 봐요. 청룡이 하늘로 싹 승천하는 모습을 보네? 하늘로 비상이라 써있걸. 하늘로 비상 승천하는 모습을 봅니다. 야, 저 어떤 산에서 이 청룡이 하나 나타나서 하늘로 올라갔어. 이거 꿈이겠지? 그래도 한번 가볼까? 그래서 산에 가봅니다. 산에 가봤더니 유리걸식하고 있는 어떤 목동애가 띵가띵가하고 누워있는 거야. 근데 딱 봤더니 행색은 너무 초라합니다. 그죠? 아무것도 없으니까. 행색은 초라해요. 엄청 초라한데 등치가 이렇게 하고요. 마치 장군감이야. 와, 이거 정말 이거는 웬만한 놈 아니다. 이거 비범함이 있다라고 인식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승상은 안목이 있는 거지. 그죠? 그래서 넌 누구냐? 저 물어봐요. 넌 다짜고짜 왜 반말부터 하느냐? 서로 티격태격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너는 누구냐 갖고 이제 이승상하고 소대성이 티격태격 합니다. 나는 소량의 자식이다, 임마. 소량의 자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하필이면 소량은 누구냐? 이승상의 친구입니다. 친구야. 그 소량, 그 내 친구인데, 그나마 아들이 없었는데, 여차여차해서 낳았어요. 이렇게 하고,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얘기하지. 그래, 그렇구나. 라고 해서, 너는 지금 어디나 특별히 갈 데도 없으니까 우리 집에 가야겠어. 왜냐면 얘는 비범하고요. 친구의 아들이기도 하고, 아까 딸이 하나 있다고 그랬죠? 채봉이라는 딸이 있는데, 얘랑 결혼하면 딱 맞을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집으로 데려옵니다. 그래서, 소대성과의 두 번째 갈등 아닌 갈등을 하는 게 뭐였냐면, 너 내 딸이랑 결혼해라. 처음에는 싫어요. 안 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몇 번에 걸쳐서 이승상이 진지하게 얘기를 했는데, 소대성이 싫다고 합니다. 근데 채봉이를 한번 봅니다. 금방 마음이 바뀝니다. 그래서 싫지 않아요. 결국 이 채봉의 혼례를 치르기로 합니다. 근데 채봉과의 혼례 문제로 티격태격합니다. 할래? 안 해요. 근데 이제 결혼식 날짜를 잡고가 아니라 먼저 소대성과 채봉과의 첫날 밤을 치릅니다. 그죠? 동침을 한다고 해서 동침을 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서 아빠가 그냥 좋아합니다. 그러면 이제 결혼만 시키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따 좀 할 건데 중원은 집이야. 중원에서 서로 글을 주고받아요. 글을 주고받습니다. 어떤 거냐면 일종의 증표입니다. 나 너 사랑해. 나도 너 사랑해. 그럼 우리 오늘부터 1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소대성이 내가 하늘에 왔더니 멋진 여자 선녀를 만났어요. 행복해요. 이런 시를 써줘요. 그랬더니 채봉이가 어떤 선비는 지조가 있고 나는 절개가 있고 서로 잘 만났네. 영원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글을 주고받으면서 서로 사랑한다라는 것을 확인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승상은 좋아하겠군요. 결혼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좀 더 서둡니다. 그죠? 왜냐면 소대성과 채봉은 동침을 했고요. 그 다음에 사랑한다는 말을 주고받았고 서로 편지를 주고받았으니까 이제 결혼을 해서 살면 되겠다. 조금 속도를 내려고 합니다. 누가 속도를 내려고 하냐면 이승상이 속도를 내려고 하죠. 근데 문제는 한 6개월 정도 됐나? 이승상이 돌연 죽습니다. 이승상의 죽어요. 그래서 집안 자체가 완전히 어떻게 우울 모드로 바뀌죠. 당연하겠죠. 집안의 가장이 죽었으니까. 그래서 엄마는 부인이죠. 부인은 가족들에게, 자식들에게 연락을 합니다. 자식들은 다 분가했나봐요. 희한하게. 왜냐면 한양으로 갔어야 되니까 다 불러보아요. 그때 동안 소대성이 이제 상주의 역할을 합니다. 사실은 이 이승상의 부인은 소대성을 상주로 인정한 적은 없어요. 근데 거의 상주 역할을 해요. 그래서 상내에 급진하게 합니다. 급진함. 그래서 사람들이 가면서 저건 제 아들이야? 아들이 아닌데 저렇게 하고 있어? 우와, 이런 거 있죠? 그렇게 아주 사람들이 존경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누가 있어요? 왕시부인이 바로 이승상의 부인입니다. 승아, 이거 여기까지 나오냐? 네. 여기에 왕시부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누구냐면 새아들이 있다고 그랬죠? 새아들을 다시 와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엉엉 울겠지. 그지? 자, 그런데 이 소대성이 와서 새아들 올 때마다 극진하게 인사를 드립니다. 이거 어떻게,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새아들은 무시하고 막 갑니다. 그래서 소대성이 이렇게 봤더니, 이거 꼴을 봤더니, 이거 나를 무시하는 거 봤더니, 내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지 않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승상의 장례를 다 치르고 나서, 나를 더 이상 이해할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서 얘가 좀 빗나가기 시작합니다. 보통 고전 영웅소설에서는 아주 재주만 뛰어나는데, 얘는 뭐 하냐면, 맨날 처먹처먹만 합니다. 맨날 처먹어요. 그래서 한 끼를 하루에 5끼, 6끼를 먹는 거야. 그러니까 왕시부인이 꼴보기 싫은 겁니다. 그 정말 거지 같은 애가 와서, 여기서 집에서 재워주고 세워줬더니 맨날 밥만 처먹네? 그럼 또 학식이라도 맞냐? 안 해요. 공부도 안 해요. 맨날 잠만 잡니다. 먹보에 잠보네. 이건 일반적인 영웅소설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죠? 이런 인간적인 면은 없는데, 그죠? 자, 요런 면은, 일반적인 고전소설과 일반적 영웅소설의
소설에서 벗어나는 거죠. 벗어나는 어떤 인간적인 면입니다. 그래서 왕씨 부인과 새아들이 왕씨 부인이 야, 쟤 꼴 보기 싫다. 저런 놈을 어떻게 내 예쁜 딸과 결혼시키겠냐. 네 동생 결혼시키면 네 동생이랑 결혼시키는 거 맞아? 안 되죠. 뭐 어떡할까? 제거하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어떻게 해서 소대성을 제거하기로 하네. 소대성이 제거하기로 해서 애들이 그럼 어떻게 할까 했더니 새아들이 제가 잘하는 자객이 있어요. 자객을 고용해야겠어요. 고용을 합니다. 누구냐면 자객 조영이 나옵니다. 조영. 자객 조영을 고용합니다. 근데 소대성이 집에서 이제는 뭐 하냐면 점괘를 봅니다. 도수를 할 수 있고 점괘를 봅니다. 점괘를 봤더니 뭐야? 바람이 샥 부는 게 이상하다. 점괘 한번 봐야지. 점괘를 딱 봤더니 어떻게 했어? 자객이 들어올 거를 눈치를 챕니다. 그래. 그래서 소대성이 갑자기 도수를 부려서 딱 숨어요. 점괘부터 해야겠구나. 점괘를 봐서 위험을 감지하고요. 그 다음에 도수를 해서 숨어요. 딱 누가 나타나? 조영이라는 자객이 딱 나타나 주시네. 조영은 나쁜 놈이니까 자객이 딱 나타나 주시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 도술로서 소대성이 먼저 경고를 합니다. 지금 가면 너 특별한 일 없을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조영이 내가 명색이 자객인데 도망갈 것 같으냐? 라고 해요. 그래서 나타나서 한 번에 제거를 합니다. 당연히 얘를 어떻게 해서 제거를 하겠죠. 한 번에 제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소대성은 이 자객이 누가 보낸지 알아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 떠나면서 시를 하나 씁니다. 그러면 제거하고 나서 이제 집을 나갈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집을 나간다 했을까? 자, 집을 나갑니다. 자객을 저 새아들과 왕씨 부인이 보낸 걸 알아요. 죽여버리고 싶겠지. 나를 죽이려고 했으니까. 하지만 이승상에게 내가 받은 은덕이 있죠. 그래서 그러지 못해요. 집을 나가면서 썼던 이별시가 시험에 종종 나오니까 그놈 한번 체크를 한번 할게. 이별시에서 왕씨 부인과 새아들이 나를 죽였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자, 시의 내용은 이런 식이야. 시야. 소대성이 있고 죽은 이승상이 있죠. 죽은 이승상이 있는 거야. 근데 이승상은 항상 소대성을 아들처럼 대해야 합니다. 그래서 뭐 하냐면 주인의 은혜가 무거움을 느꼈다 얘기합니다. 주인의 은혜가 무거워. 무거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거움. 주인의 은혜가 무거움을 늘 느꼈어요. 늘 감사하죠. 그러니까 주인의 은혜가 무거우니까 소대성은 항상 어떻게 하냐면 얘한테 이 집에서 온 손님이죠. 그러니까 객의 정이 깊어집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객의 정이 깊어져요. 주인의 은혜가 무거우니까 내가 객의 정이 깊어진다는 건 어떤 감사함이 많았어요. 이런 얘기야. 그런데 후손의 불초함이래요. 불초하다는 건 못났다 이런 거죠. 후손의 불초함이 지음을 잃었답니다. 지음을 잃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후손의 불초함이라는 불초함이라는 건 바로 새 아들들이 자객을 보냈다는 걸 눈치챈 겁니다. 그래서 지음이라는 건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죠.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누구야? 바로 승상은 내 삶에서 잊어지게 되는 거지. 그러면 여기가 뭐야? 전체가 부정이겠군요. 후손의 불초함을 해서 지음을 잃은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써? 더 이상 채본과의 관계를 이을 수가 없다. 그러면서 떠납니다. 어느 날에 이 집에 다시 올 수 있을까? 이렇게 합니다. 어느 날에 이 집에 다시 올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종의 복선이죠. 온다란 얘기죠. 언젠간 온다란 얘기죠. 당연히 언제? 이제 호나라, 청나라 애들을 다 물리치고 나서 당연히 부를 겁니다. 불러서 만나게 됩니다. 일종의 만난다는 복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세 장면 정도.
자, 이 상태에서 집을 나갑니다. 자, 빨리 좀 봤어. 이제 쓰고, 장면은 2장면 정도 더 추가할게. 다 썼나? 나였냐? 나연이? 꽝 캡처해? 했어? 뭐야? 마음에 사진 찍었어? 잠깐. 얼마 씨. 찍으려면 찍고 찍는 척 하지 마. 자꾸 이씨. 나에게 혼란을 주고 있어 저게 이씨. 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자, 보통은 간략하게 설명하려면 저는 여기를 아마 전반부에서 이렇게 얘기할 거야. 이제 후반부가 되는 거지. 이제 집을 나가요. 조금 자세히 갈게. 왜냐면 우리 소설에서 아주 조금 길게 나왔으니까 우리도 좀 길게 좀 해야겠어. 네 번째 시험에 나오는 건 어디냐면 집을 나가서 얘가 어디냐면 청룡사에 갑니다. 여기저기 떠돌다가 결국 도착한 데가 청룡사야. 어머? 청룡사 어디서 많이 봤다? 여기. 처음에 소대성의 아빠가 청룡사 노승에게 시주를 했죠. 그랬었잖아. 요 노승을 다시 만납니다. 어느 산자락 위에서 이렇게 노승이 먼저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소대성이 지나가더니 왔구나 뭐 이런 식이야. 인사도 없이 바로 누이신지 뭐 이렇게 시작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청룡사에서 이제 저 노승이 이제 뭘 알려줄까? 소대성에게 모든 걸 전수하겠죠. 청룡사 노승입니다. 이따 노승이 하나 더 나와서 청룡사 노승이 소대성을 이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죠? 자, 병법과 그 다음에 플러스 글도 가르칩니다. 병법이라는 건 어떤 싸움의 기술 뭐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과 그 다음에 글도 가르쳐요. 그러면 이제 똘똘이가 되겠지. 똘똘이가. 자, 똘똘이가 되는 상태인데 이 소대성은 우리가 아까도 얘가 점괘를 쳤었잖아. 근데 점괘를 치는 기술은 아직도 있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비가 똑똑똑똑 내리네? 이렇게 맑은 하늘에 비가 왜 오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점괘를 봅니다. 얘가 다시 점괘를 봅니다. 자, 점괘를 봤더니 어머 이상 증세가 나타납니다. 점괘를 봤더니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명나라에 환란이 발생합니다. 명나라에 환란이 발생해요. 즉 청나라가 쳐들어온 겁니다. 환란이 발생했다라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소대성이 참을 수가 없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소대성이 출정해야겠죠? 소대성의 출정. 소대성의 출정을 해야 되는데 싸움터로 가야 되는데 뭐가 있어야 말이지. 아니 내가 병법을 해서 그래 싸움하는 방법을 내가 배웠어. 그럼 나한테 뭐가 있어야지 하잖아. 그랬더니 청룡사 노승이 기다려라. 내가 너에게 어떤 갑옷도 다 뚫을 수 있는 칼을 하나 줄 테니 그거를 가져라. 일종의 얘도 어떻게 해서 도와주는 이 사람으로 나온 거죠. 그래서 이 소대성의 출장 준비하기 위해서 뭐를 주냐면 칠성검을 줍니다. 이 칼은 모든 걸 다 뚫을 수 있어요. 어떤 갑옷이라도 다 뚫을 수 있대요. 아니 스님 제가 어떻게 칼만 들고 가서 어떻게 전쟁터에 어떻게 명나라 저 전체를 어떻게 승부를 겁니까? 그랬더니 갑자기 그날 밤에 뿅 죽은 이승상이 나타나요. 사위 아직 결혼 안 했지? 사위 될 사람아 지금 이러고 있으면 어떡하나? 얼른 출정해서 바로 나라를 되잡고 내 딸과 결혼하게나 라고 또다시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처음에도 도와줬는데 지금 죽고 나서도 도와주네? 아까 여기서도 도와줬죠? 이쪽에서도 도우미 역할을 해서 살았을 때도 도우미 역할을 하다가 죽은 이승상에서도 도우미 역할을 해주고 있네요. 그래서 뭐 하냐면 이것은 어떤 칼도 다 막을 수 있대요. 이거 희한하네. 얘는 어떤 갑옷도 다 뚫는 칼이고요. 어떤 칼도 다 막는 보신 갑옷을 줍니다. 보신 갑옷을 줍니다. 그러니까 모든 갑옷을 뚫을 수 있는 칠성검과 모든 칼을 막을 수 있는 보신 갑옷을 얻어요. 지금 제가 그러면 어디 걸어갑니까? 언제 저기까지 갈 수 있어요? 또 이 걱정을 합니다. 그랬더니 가던 할아버지가 나옵니다. 노옹 얘도 도와줄 겁니다.
그냥 걸어는 못 가죠. 얼른 갈 수 있는 걸 드리죠. 그래서 뭘 도와주냐면 청총마. 한 번 달리면 100리를 달린다라는 그 말, 청총마를 받아요. 그러면 여기저기서 도우미들이 잔뜩 하구나. 그죠? 칠성검과 보신갑옷과 청총마를 받아요. 그래서 모의고사에는 어떤 게 한번 언급됐냐면 여기 살았을 때 이승상과 죽었을 때 이승상을 좀 구분하는 거. 둘 다 도움인데 엮어서 왔다 갔다. 자, 그 다음 이제 싸움터로 가야겠다. 여기 볼게요. 자, 5번째. 청총마와 칠성과가 보신 갑옷을 들고 소대성이 연락에 출정을 합니다. 해서 저기 청나라 장수가 바로 보입니다. 바로 없애줘야겠구나. 바로 누구냐면 청나라 장수 서웅이라는 애가 있습니다. 청나라 즉 호왕의 1번 장수였습니다. 근데 얘를 한 번에 격파를 합니다. 한 번에 볼 것도 없어. 그냥 쓰러뜨려 버립니다. 그럼 당연히 이제 영웅적인 모습이 나타나니까 소대성 짱이구나. 자, 그 다음에 누구랑 이제 티격태격 할 거냐면 서웅이 당했으니까 이제 호왕이 오지요. 그죠? 호왕이 와서 2번 격돌을 합니다. 2번 격돌에. 웬만하면 호왕이 좀 피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서웅이 죽고 나서 이제 소대성이라는 모르죠. 어떤 놈이 나의 제 1번 장수 서웅을 죽였냐 했더니 소대성이 짠 나타납니다. 그래서 호왕과 소대성이 자 1차 격돌을 합니다. 1차 격돌에선 호왕이 이겨요. 그래서 이 소대성은 간신히 도망칩니다. 호왕이 유인해서 끌고 와서요 1차 전투를 벌였는데 바로 1차에서는 호왕이 판정승. 호왕의 판정승. 그래서 한번 싸워보니까 호왕이 이거 만만한 자식이 아니야. 그래서 웬만하면 소대성이 없는 쪽으로 가서 전쟁을 치릅니다. 상황이 만만치 않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호왕은 이 소대성을 피해서 어디로 가냐면 명황제에게 직접 갑니다. 명황제에 직접. 굳이 옆에서 소대성과 싸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호왕이 명황제를 포로로 잡아요. 그래서 이 얘가 항복문서를 전달하려고 합니다. 항복문서를 전달하려는 순간 소대성이 점괘를 봅니다. 이거 좀 이상한데 전쟁터 여기 말고 뭐 딴 데 뭔 일이 있을 것 같은데 뭐 아니나 다를까 소대성이 달려와서 어떻게 해서 2차에서는 소대성이 바로 호왕의 목을 자릅니다. 소대성의 완벽한 승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요 항복문서를 폐기합니다. 얘가 당연히 폐기가 되겠지. 그리고 나서 명황실을 복원해 줍니다. 명황실을 복원해줘요. 그래서 명나라 황제는 공합주.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저기 호왕을 죽여버렸으니까 호왕의 그 왕자리가 하나 비죠. 그래서 소대성을 호왕의 자리에 올려준다는 게 전체 얘기입니다. 전체 얘기야. 원래 짧게 설명하려면 1, 2, 3번이 전반부고 4, 5번이 후반부에서 짧게 설명할 수 있는데 요놈은 여기에 등장했으니까 요거는 조금 길게 자세히 체크를 좀 한번 해봤어요. 자, 일단 쓰시고. 뭐야, 벌써 시간이 이렇게 갔어? 자, 하나 좀 더 하고, 살짝 쉽게 하나 더 하고, 차봉. 자, 이번에는 유사작품. 지금 4번, 5번을 봤더니, 명나라 황실을 복원해주죠? 거기에 초점을 맞춰볼게요. 자, 뭐냐면, 유사에서 천자를 구한다. 천자를 구함. 뭐 이런 거. 또는 요 같은 의미로 중국 황실을 복원한다. 무너진 중국 황실을 복원해준다라는 여러 데다 초점을 한번 줘볼게요. 자, 요놈은 거시기가 쓴 거식인데 자, 일단 얘는 천상계와 지상계, 이원론적 구성을 가졌습니다. 얘는 천상계와 지상계가 있는데 천상계는 저 별의 신입니다.
우리 하늘에 보면 별이 하나하나 있잖아. 그 별 하나하나가 그 관장하는 신이 있대요. 그래서 첫 번째 자미원의 장성이라는 별의 신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저쪽에 익성이라는 별의 신이 있는데 이 자미원의 장성, 그래서 어떤 책은 이걸 줄여서 자성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쨌든 얘는 선을 대표하는 애고요. 선을 대표하는 애고, 그 다음에 익성은 좀 악을 대표하는 인물이야. 요 둘이 천상계에서 싸움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옥황상제가 보고, 야, 이 새끼야, 신들이 싸움질을 하면 안 되지. 애들이 뭘 보고 배우겠냐? 꺼져, 씨! 인간 세계로 적강합니다. 그러면 천상계에서 인간계로 죄를 짓고 내려오는 거니까 적강합니다. 그래서 자미원 장성은 인간계로 내려와서 얘가 누구야? 누구? 그렇죠. 오케이. 얘가 유충열입니다. 유충열. 그러면 얘는 지금 뭘 얘기하는 거야? 유충열전을 얘기하는 거지. 근데 유충열전은 작년에 아마 나왔으니까 6월, 9월 수능 그 셋 중에서 유충열전이 나왔으니까 우리는 어디다? 소대성 전제에 더 초점을 둔 거야. 자, 그 다음에 얘는 다시 어떻게 써요? 얘는 악을 상징하는 인물인데요. 누구로 태어나냐면 정한담으로 태어납니다. 정한담. 그러면 유충열이 선을 대표하는 인물, 정한담이 악을 대표하는 인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선을 상징한다, 얘는 악을 상징한다. 큰 줄기는 요놈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체 내용을 한번 해보자. 큰 줄기는 저놈. 일단 중국 황실에서 이제 유충열의 아빠가 유심입니다. 유심이고요. 여기 중국 황제 쓸 거야. 중국의 황제 해볼게요. 유심과 누가 1차로 갈등하냐면 정한담이 먼저 갈등을 합니다. 우리 주인공은 유충열전인데 유충열부터 갈등하는 게 아니라 정한담은 유심과 먼저 갈등을 합니다. 얘네 둘의 갈등은 남적이 침입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남적을 토벌 문제입니다. 남적 토벌 문제. 남적이 침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랑캐죠. 중국의 입장에서 오랑캐죠. 오랑캐가 침입했는데 어떡할까요?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럼 당연히 어떻게 하는 게 정상이야. 물리치세 이게 정상인데 현재 나라의 꼴이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유심은 뭐라고 하냐면 지금 싸워봤자 진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어떻게 결속한 뒤 싸워야 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정한담이 저런 간신놈의 새끼, 아니 청나라가 오랑캐가 쳐들어왔는데 당연히 물리쳐야지. 너 한패지. 너 얘랑 짰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정한담이 얘에게 거짓 상소를 울리죠. 아마 저 유심이라는 자가 남적 토벌을 반대하는 이유는 남적의 돈을 먹거나 남적과 한패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해요. 그래? 그렇대. 이상한 놈이네. 너 그러면 안 되지. 가, 이 새끼야. 유배를 명하자. 유배를 명령합니다. 자, 일단 유심 토벌의 문제에 얘가 반대를 하는 입장이고 얘가 찬성을 하는 입장이야. 하지만 우리가 먼저 좋고 나쁨을 좋은 놈 나쁜 놈을 구분을 하면 유심이 충신의 입장이고 그 다음에 정한담이 간신의 입장입니다. 간신의 입장.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유심 밑에는 자식이 있겠죠? 얘가 뭐야? 유충열입니다. 그러면 정한담 입장에선 거짓 상소로 인해서 유심을 유배보내버렸으면 어떻게 해요? 그 자식들이 보복을 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정한담이 얘를 당연히 아들을 제거하고 싶겠죠. 딸이면 그냥 가만 내비둔다 해도 아들이니까 죽이고자 하겠죠. 하지만 유충열은 어머니와 함께 도망갑니다. 어머니와 함께 피신을 합니다. 도망을 쳐요. 그러니까 간신히 유충열은 목숨을 살리게 됩니다. 자, 목숨을 살리는 상태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강희주를 만납니다. 강희주는 퇴로재상입니다. 퇴로재상이라는 건 재상의 위치에, 승상의 위치에 있다가 은퇴했습니다. 돌아다니니까, 꼬마야, 너 이렇게 불쌍하게 돌아다니냐? 라고 해요.
아, 저 여차여차해서 유심의 아들입니다. 라고 해요. 걔 내 친구인데. 라고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됐냐? 그간 사정을 물어보겠죠? 아, 그게 아니라, 저기 뭐야, 정한담 어쩌고저쩌고 했겠죠? 이 정한담 이놈의 새끼가 안 되겠구만. 그래서 어떻게 해서 강희주가 황제에게 상소를 올립니다. 이건 정한담이 문제가 있고 이거겠죠? 그죠? 그러면 정한담은 어떻게 했어? 당연히 어떻게 했어? 정한담이 강희주에게 역상소를 합니다. 이 강희주 지금 상소 올리는 거 봤더니 저기 남적과 한패했던 유심과 한패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도 어떻게 해서 유배를 보내야겠군요. 그래서 황제가 누구 편을 들어주면 정한담의 편을 들어요. 그래서 얘도 유배를 싹 까버리네. 자, 그 다음 이제 뒤쪽으로. 자, 그렇다면 우리의 도움을 줬던 뭐 이런 애들은 다 어디서 유배를 갔고요. 자, 두 번째 장면을 볼게요. 이게 일종의 뭐 전반부라고 보시면, 자, 이제 후반부에 유충렬과 이제 정한담과 싸움을 붙어야겠군요. 일단 아버지는 패배했습니다. 패배해서 정한담에게 당했어요. 자, 이제 누구냐면 여기 아까 남적이 결국 어떻게 하냐면 결국 명나라를 침입을 해서 그 상태에서 어떻게 해서 정한담이 그걸 막지 못해요. 그러니까 명나라가 밀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장수가 명나라께 죽는 게 아니라 정한담은 어떻게 하냐면 얘에게 항복합니다. 항복! 그래서 모든 군사와 모두를 다 줘요. 그래서 항복해서 어떻게 해서 남적에게 도움을 줍니다. 남적의 수하가 되는 셈이겠죠. 부하가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써요? 정한담이 원래 나쁜 놈인 줄 알았는데 일단 남적과 통째로 나쁜 놈. 더 나쁜 놈의 크기가 커진 겁니다. 그전에는 정한담만 없애면 되는데 이제는 뭐야? 남적이라는 오랑캐와 세력이 규합된 거야. 더 큰 세력이네. 그 놈을 유충렬과 만나게 되겠죠. 당연히 어떻게 했어요? 유충렬과 티격태격 싸움을 시작하겠죠. 근데 정한담은 한 번 부딪혀봤더니 야, 이거 유충렬 이거 대단한 놈이라는 걸 압니다. 그래서 얘랑 맞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하냐면 이 남적에게 얘기를 합니다. 남적 우두머리에게 양동작전을 해야 한다. 저 유충렬은 우리가 한 번에 이길 수가 없다. 그러니까 전쟁터에서 전쟁을 시작하면 유충렬이 반드시 올 거다. 그럼 거기서 시간을 끌어줄 때 우리는 어디에? 중국 황실을 급습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중국 황실에 급습하겠죠? 당연히 얘가 어떻게 써요? 유충렬전은 어떻게, 이 남적과 싸움을 하고 있을 때 정한담은 양동작전에서 중국 황실을 급습합니다. 양동작전, 양쪽으로 옵니다. 양동작전으로 급습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황제가 아이고 어떡하나 다리에서 결국 어떻게 해서 다시 여기에 결국 항복문서를 줘야 되죠. 그런데 유충렬이 남적과 싸움을 하고 있고요. 남적은 좀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그때 이거 좀 뭔가 이상하다. 그래서 다시 점괘를 쳤더니 웬걸 저 황제가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황실로 달려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정한담을 제거하면 다시 항복문서는 어떻게 했어? 폐기가 되겠죠. 어디서 많이 봤다? 이거 어디 있어? 아까 했던 소대성전과 대동소이하죠. 그래서 어떻게 써요? 중국 황실을 복원해 줍니다. 그죠? 황실 복원, 얘를 복원해 준다라는 면에서 공통점이네요.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이거 누구 거냐면 우리 미상 선생님의 유충렬전이었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또 이을게. 오케이. 자, 이제 다시. 요번에는 어디를 볼 거냐면, 영웅의 일대기적 구성. 영웅의 일대기적 구성. 뭐, 당연하죠. 영웅소설은 일대기적 구성을 가지고 있죠. 그죠? 소대성전도 역시 마찬가지로 영웅의 일대기적 구성을 가졌으니까 저쪽에 초점을 맞춰서 하나 또 한번 해보자고요. 자, 거시기일 거고요. 일단 영웅은요, 처음에 일대기적 구성, 처음에
어떤 시련과 고난을 겪게 됩니다. 시련과 고난을 겪는 거. 얘는 누구냐면, 이두병이라는, 있고요. 그 다음에 조정인이라고 있어요. 조정인은 우리 주인공의 아빠입니다. 그리고 얘가 바로 충신이고, 그 다음에 뭐 일 좀 하려면 요 옆에서 계속 상소를 올려서 귀찮게 하는 애가 있어요. 걔가 누구냐면 이두병이고요. 요게 간신입니다. 그러면 이미 말투에서 이미 좋은 놈과 나쁜 놈을 구분을 했네. 조정인이 충신이고 그 다음에 이두병이 간신에 해당됩니다. 근데 뭐 좀 해보려면 자꾸 이두병이 반대를 하는 거야. 그래서 조정인이 거의 화병에 있습니다. 화병이. 그래서 어떻게 써요? 조정인은 음독 자살합니다. 충신인데요. 결국 뭐냐면 음독 자살을 합니다.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긴 했지만 바로 뭐야? 집안에 적은 바로 이두병이겠죠? 이두병이겠네. 그래서 이두병은 어떻게 써요? 얘 조정인이 죽었으면 어떻게 써? 자기 탓으로 죽었다고 생각할 테니까 제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자식을 죽이려고 해요. 그때 조정인이 꿈속에, 부인의 꿈속에 나타나죠? 부인 뭐하시오? 빨리 도망가세요 라고 하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써요? 얘가 도망을 갈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함께 유리걸식을 할 겁니다. 어머니와 함께 피신을 할 거고요. 유리걸식을 했을까? 유리걸식을 할 겁니다. 그럼 시련 고난이 있으면 늘 어떻게 써요? 그 사이에 얘를 도와주는 조력자들은 늘 있게 되겠죠? 그죠? 이 소설에서도 조력자들이 많이 보입니다. 일단 어디로 피난을 가냐면 강선암이라는 곳으로 피난을 갑니다. 이 강선암의 절이겠죠, 절. 이 제목은 뭔지 알아요? 자, 조웅전이죠. 여기다 쓰기 시작하자. 조웅전입니다, 조웅전. 강선암에 피신을 했더니 누가 있을 거냐면 바로 월경대사가 있습니다. 요 강선암에 월경대사가 있는데 얘는 조웅에게 무슨 도움을 줄 거냐면 우리의 주인공 조웅이라는 애에게, 얘가 우리 주인공이죠. 월경대사도 어떻게 써요? 도움을 줄 거야. 얘가 얘에게 뭐 하냐면 병법을 가르칩니다. 병법. 그 다음에 플러스 글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월경대사는 뭐야? 조웅에게 일종의 도우미 역할을 하겠군요. 그러니까 얘는 좀 어떤 불교적인 색채를 가진 거고요. 불교적인 어떤 색채를 가진 애였다면 요번에는 도교적인 색채를 가진 화산도사를 만납니다. 화산도사를 만나요. 도사라고 했으니까 얘는 어떤 도교적인 그런 성격이 좀 보이는 애네. 이 화산도사는요, 뭐에게 주냐면 이 조웅에게 뭐를 줄 거냐면 조웅검 또는 삼척검을 줄 겁니다. 삼척검. 그러니까 아까에서 소대성전에서도 뭐 칼을 봤잖아.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어떤 책에선 조웅검으로 나오기도 하고요. 삼척검을 나오기도 나옵니다. 그럼 화산도사도 역시 도움의 역할을 하는 도우미 역할을, 조력자 역할을 하고 있네. 자, 그 다음에 철관도사가 있습니다. 철관도사. 그러면 얘도 도사라는 명칭을 썼으니까 도교적인 성격을 갖습니다. 그 종교를 물어보진 않아요. 얘는 뭐 할 거냐면 얘에게 조웅에게 무엇을 가르칠 거냐면 무술을 가르쳐 주기 시작합니다. 무술. 이 병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머리를 써서 전쟁을 이기는 방법이었다면 이 철관도사가 알려준 무술은 힘을 써서 전쟁을 이기는 방법이네. 그러면 철관도사도 역시 일종의 도우미 역할을 해주겠구나. 자, 여기에서 많은 조력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이 고전소설의 같은 패턴이죠. 자, 조웅은 이제 전쟁을 할 건데요. 뭐가 나올 거냐면 조웅은 어디로 가냐면 조정인이 옛날에 위나라와 친분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쫓겨나면서 어떻게 해서 위나라에 가서 살기 시작합니다. 위나라에. 근데 그 위나라에 누가 들어오냐면 번왕이 침입을 합니다. 위나라를 침입합니다. 위나라를 침입을 해요. 근데 위나라를 침입하는 거에 대해서 조웅이 무슨 관계냐? 현재 조웅은 위나라에 있는 겁니다. 위나라에. 그러면 전쟁이 일어나니까 일종의 위기겠죠.
하지만 이 위기 속에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 주인공은 항상 극복하게 되겠지. 그래서 위국을 도와서 어떻게 해서 번왕을 축출해 버립니다. 자, 그러니까 위국을 도와 번왕을 축출합니다. 번왕을 축출해요. 그러니까 번왕을 없애버려요. 내쫓아버려요. 근데 하필이면 이 번왕이 누구를 데리고 있었냐면 명나라 태자를 포로로 잡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위국을 도와서 번왕을 축출하고 플러스 모두생에서 거기에 마침 명나라 태자가 있었거든요. 명나라의 아들, 왕의 황제의 아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명나라 태자를 구출해줍니다. 태자를 구출해줍니다. 구출해줘요. 오호. 자, 다시 요 상태에서 다시 한번 어떻게 했어요? 이제 최종 승리를 하겠죠. 영웅승이니까 승리를 하면 어떻게 했어? 모든 영광을 다 차지하겠지. 승리와 영광은 내 차지가 되겠다. 뭐 이거야. 그러면 얜 요번엔 누굴 만나냐면 자, 명나라 태자를 한번 구출해줘서요. 명황실에 도움을 한번 줍니다. 근데 이제 다시 아빠와 티격태격했던 이두병이 이제 짠 하고 나타납니다. 이두병. 자, 이두병은 뭐 하냐면 얘는 간신인데 자기가 신하로서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국 황제를 내쫓고 자신이 왕이 되려고 합니다. 그래? 그러면 황제를 내쫓고 자신의 왕이 되려고 했으니까 얘에게 다시 항복문서를 전하려고 하네. 그것만은 못 참겠다. 내가 위나라에 있어서 명나라에 대한 내가 지금 애정이다 이런 것은 식었는데 이두병 너는 아니지. 너는 나와의 관계가 있지 않냐. 내 아버지를 죽인 놈 아니냐. 그러니까 너만은 내가 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써요? 이 조웅이 얘를 다시 제거를 하죠. 얘를 역시 마찬가지로 축출을 해서 얘에게 도움을 주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써요? 바로 명나라 황실을 다시 복원해 주는군요. 명나라 황실을 복원해 주고 있네. 그러니까 아까 명나라 황실을 복원해 준다는 면에선 조웅전도 유사 작품이 되겠죠. 근데 지금 여기 설명하고 싶은 거는 영웅은 일대기적 구성을 간다는 걸 또 설명하려고 이렇게 같이 연결해 봤어요. 자, 했어? 자, 그런데 이 조웅전에서 좀 차이점이 있어요. 이 조웅전에 기존 영웅 소설과의 차이점, 영웅 소설과의 차이점도 발견이 됩니다. 첫 번째, 조웅전은 기존 영웅 소설은요, 대부분 아까 소대성전도 주인공의 아버지가 그토록 자식이 없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식을 낳게 해주세요. 막 이런 얘기 한다고 그랬잖아. 즉, 기자정성, 자식을 얻기 위한 지자정성 이야기가 없어요. 이게 없습니다. 기자정성의 이 기는 기원하다라고 그랬죠. 기원하다. 그 다음에 자는 자식이죠. 자식을 기원하는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다음 두 번째 특징은 아까 소대성전에 소대성도 하늘나라에 어떻게 해서 별자리에서 이게 적강했다고 그랬잖아. 근데 조웅전은요, 아무리 봐도 적강했다는 말이 없어요. 이거는 적강이 없어요. 적강 내용이 없습니다. 죄를 짓고 인간 세상에 내려온다라는 그런 내용은 없어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자, 소대성전과도 좀 비슷한 면이 좀 있긴 해요. 소대성전도 기존의 영웅소설과 좀 다른 면이 있잖아. 예를 들어서 주인공이 아주 잘나기만 해야 되는데 먹보에 잠보에 이런 거 있었고, 그 다음에 혼전에 이미 동침을 하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이 조웅전의 부인이 장씨 부인이거든요. 그죠? 근데 장씨 부인인데 결혼하지 않은 여자애를 우리가 뭐라고 보냐면 옛날 사람은 소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장소저와 혼인전 동침합니다. 혼인전 동침을 한다라는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존 유교 윤리에서 벗어난 거죠. 기존 유교 윤리에서 벗어나는 그런 내용이었다. 자, 그 정도 체크해 주시면 되겠다.